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 세계 최강국의 대사가 당신을 찾아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일을 당장 포기하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이 이걸 계속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것도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엄청난 압박과 함께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러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밀어붙이겠습니까?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바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전설, 현대자동차 창업주 정주영 회장이 겪었던 일화입니다.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 자동차 포니를 개발한 후 그는 미국 대사 리처드 스나이더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바로 자체 생산을 포기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도대체 왜 미국 대사는 현대차의 독자 생산을 막으려 했을까요? 그리고 정주영 회장은 어떤 근성과 전략으로 이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정주영 회장의 일화를 바탕으로 각색하였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1970년대 한국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동차 산업에서는 외국 기업의 부품과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자동차 조립국에 불과했으며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외국 브랜드의 라이선스를 받아 차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이런 상황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도 자체 기술로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당시 정부 역시 자동차 산업의 육성을 계획하고 있었고 현대자동차는 여기에 발맞춰 완전한 자체 브랜드의 자동차 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포니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자동차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와 협력해 차량의 디자인을 완성하고 일본과 영국에서 일부 기술을 도입하며 현대차는 마침내 완전한 자체 브랜드 자동차를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1974년 현대자동차는 포니의 프로토타입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자동차 박람회에서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박람회에서 포니는 업계 관계자들과 해외 바이어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첫 번째 모델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고 특히 디자인과 실용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행사는 현대자동차가 해외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5년 드디어 한국 최초의 고유 모델 자동차 포니가 공식적으로 출시됩니다. 포니는 출시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단순하고 실용적인 디자인,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국산 자동차라는 자부심이 더해져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죠. 게다가 포니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게 되는데 특히 남미와 유럽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로 미국 대사 리처드 스나이더가 포니의 자체 생산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현대자동차의 독자 생산을 막으려 했을까요? 당시 미국 자동차 업계는 한국이 저렴한 인건비와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자동차를 생산하고 나아가 해외 시장까지 넘보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한국 시장을 자신들의 주요 판매처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대차가 자체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스나이더 대사는 정주영 회장을 직접 만나 강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자체 생산을 포기하고 미국 자동차 브랜드와의 협력을 유지하세요. 쉽게 말해 한국이 자동차를 독자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처럼 외국 기업의 부품과 기술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스나이더 대사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정주영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 회장, 한국이 자동차를 자체 생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미국 기업들과 협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더 나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러자 정주영 회장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대사님, 한국은 지금까지 없던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의 기술에 의존해서는 진정한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자동차를 만들 것입니다. 스나이더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압박했습니다. 만약 현대가 독자 생산을 계속한다면
무역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도 있죠.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정주영 회장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사님, 우리가 자립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남의 나라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자동차를 만들어 세계 시장에 내놓을 것입니다. 스나이더 대사는 더 이상 설득이 어렵다는 듯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 회장, 당신의 결심이 얼마나 굳은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주영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실제로 스나이더 대사의 압박 이후에도 현대자동차는 여러 가지 방해를 받았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한국 정부를 압박하며 현대차의 성장에 제동을 걸려 했고, 일부 해외 부품사들은 현대와의 계약을 꺼리기도 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현대자동차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이러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과감한 결단과 추진력으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결국 현대자동차는 미국의 압박을 이겨내고 포니를 성공적으로 생산해냈으며 이후 수출을 확대하며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자동차 산업이 독립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된 중요한 전환점이었으며 정주영 회장의 강한 의지와 도전 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오늘날 현대자동차는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으로 자리 잡았고, 이는 당시 정주영 회장의 결단과 근성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만약 그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했다면 지금의 현대자동차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도전에 직면했을 때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정주영 회장처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지 않나요? 그가 남긴 정신은 지금도 많은 기업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